복수국 세 편이 완성되면서 한 시대가 일단락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내 경력에 있어서. 그 비슷한 종류의 영화를 또 하기보다는 완전히 달라진 다른 세계를 탐구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고, 말하자면 바닷속 깊이 잠수해서 오랫동안 탐사를 하다가 잠깐 수면 위로 올라와서 햇빛도 보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그리고서는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정도에 걸맞는 영화를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꼭 만들어야겠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영화가 나한테 필요했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겠어요. 감독님이 어느 날 꿈을 꾸셨대요. 사이보그인 소녀가 입에서 탄피를 쏟아내고 손가락 끝으로 막 총알이 나온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겠대요.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이 허벅지 안쪽에 이렇게 문이 달려 있어서 그게 열리면 탄창을 교체하는, 그리고 손가락에서 기관총을 쏘면서 입으로 탄피를 막 떨어뜨리는 모습을 꿈에서 보았는데, 필립 K.딕 소설의 세계에 내가 워낙 그것을 좋아해서 그게 아마 꿈에서 나온 것 같아요. 사이보그가 아니라 사이보그 망상증을 가진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되 정신병원 환자들 얘기와 이제 결합되어서 다른 환자들도 많이 조연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의료진의 도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얻는, 말하자면 치료가 되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해를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물어봤어요. 박찬욱이라는 사람이 이 시나리오를 쓸 때 그 대사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봤을 땐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맞았던 거죠. 나는 이게 뭐가 어렵냐고, 만약에 그렇다면 찍어가면서 다 이해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 식구들은 다 찍어가면서 이해했어요, 결국은. 우리는 계속 읽으면서 또 촬영하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관객들한테는 단 한 번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다 알고 이해해주고 그럴 포용력을 가지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읽었을 때 어려운 영화들은 역시나 어떻게 풀어도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관객은 환상과 현실이 이렇게 공존하는 세계, 그것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드나드는 그런 방식의 묘사에 대해서 당황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반응한 것 같더라고요. 미남 미녀들을 일부러 이렇게 어글리하게 보이게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힐리가 제일 기억이 나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듯이 하다가 갑자기 기계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구별을 지어서 하는 것이 더 불혈증 환자들의 어떤 뭐 집착, 논리, 자기들만의 어떤 논리,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틀니를 이제 끼게 한 거죠. 지훈이 머리도 본인이 잡지에서 오려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것도 내가 그냥 둔 거지 뭐 특별히. 그리고 이렇게 안테나처럼 한 것은 좀 더 과장되게 했죠. 그것은 워낙 영군이 그 라디오 안테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뭔가 바깥 세계에서 오는 메시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창구인데, 일순에게도 그 영군과 연결되는 뭐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입원해 있고 거의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원래 정신분열증이 잘 치료가 안 되니까 충분히 이것은 가슴 아픈 이야기고 세팅이 이미 비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무드는 그렇지 않은 척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현실의 병원보다는 밝고 더 쾌적하고
그런 좀 유쾌한 것으로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결말은 사실 무조건 희망찬 것만은 아니에요. 둘이 사랑하는 남녀가 밥도 먹고 또 벌거벗고 끌어안는 채로 무지개가 떠오르면서 끝은 나지만 또 여전히 병은 치료되지 않았고 그럴 전망도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점을 생각하면 또 영구는 번개를 기다려서 핵폭탄으로서 스스로 폭발하기를 원합니다. 자폭해서 세상을 다 끝내려고 하는 그런 해피엔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망상을 유지해야만 밥을 먹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그거면 어디냐라고 말하는 영화예요. 인물이 사실 정신병원이라는 곳은 가보면 그 입원 환자들 있는 병동을 가보면 아주 나른하고 푹 가라앉은 분위기죠. 애초부터 제일 중요한 컨셉은 그것과 반대로 묘사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장면을 넣었습니다. 그 의사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눈에 초점도 없다. 그렇게 말할 때 그림은 손을 정말 까딱하고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이리저리 살피는 의사들이 없을 때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그런 느낌도 주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 의사들이 있을 때도 일부러 막 환자들이 뛰어다니고 굴러다니는 사람도 있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번잡스럽고 분주한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활기 넘치는. 게다가 또 이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하고 환자의 공상이 또 많이 소개되죠. 그 사람의 망상만 소개되지 않고 남의 환상에 막 또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환상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또 이 영화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면 전환의 그 기법도 다양해야 했고 마음의 준비를 관객이 할 틈도 없이 이리저리 오가는 그런 정신없는 영화가 되었죠. 이 영화가 사실 일순과 영군이 서로의 망상을 인정하고 그 속에 들어가고 그럼으로써 서로의 아픔을 알게 되고 문제를 고쳐주게 되고 그런 것을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그런 기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얼굴에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다른 개체인 두 사람이 뭔가를 공유한다는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지금보다는 더 뮤지컬 같은 느낌을 구상했었어요. 음악을. 근데 그만큼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쉘브르의 우산이라든가 로슈포르의 숙녀들이나 미셸 르그랑이 했던 종류의 그런 프랑스 뮤지컬들 아주 단순한 멜로디로 반복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좀 나중에 이제 계획이 바뀐 거죠. 근데 뮤지컬 컨셉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이보그에게 금지된,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필수적인 그런 감정의 목록이고 근데 그것을 누가 봐도 끄덕끄덕할 만한 그런 미덕으로만 채워놓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좀 사소해 보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거기에 늘어났죠. 근데 따지고 보면 생각하기 따라서는 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공상이 있어야 세상에 그 영화도 있는 거고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라는 이 스토리 자체도 그런 공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또 칠거지약은 사실 여자 그 유교 가부장적인 유교 질서 속에서 여자들에게 억지로 강요된 그런 거니까 여자 주인공에게 되게 재밌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그냥 보통 영화인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중요한 거죠, 나한테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영화를 각본을 쓸 때부터 이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보통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걱정을 했죠. 그러나 나는 그 뒤에 벌어진 이야기들도 다 재밌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죠. 그 보일러실에서 라이스 메가트론을 시술하는 장면이 덥고 좁고 시끄럽고 뭐 그런 환경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 또 둘이 마주 앉아 있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런 세팅 속에서 두 사람이 누구 하나 이렇게 빠지는 순간이 없이 아주 연기도 잘했고 뭔가 천진하게 그렇게 정말 속꿉놀이 하는 아이들처럼 뭐 이러쿵저러쿵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서로 늘어놓고 있는 그 꼴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또 언제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12세 이상 관람가를 과연 또 만들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정말 저한테 소중한 영화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처음으로 만들어본 어린이용, 청소년용 영화라서 특히 또 처음으로 만들어본 로맨틱 코미디라서 저한테는 아주 각별하게 소중한 영화입니다. 영화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또 다시 폭력의 세계로 뛰어드는데 망설임이 없어졌고 또 반대로 이런 영화를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깨달았으니까 언제든지 증오와 막 그 복수심에 막 그런 어두운 세계에 물리는 때가 오면 나도 또 이런 영화를 만들면 되지 뭐 그렇게 편한 마음을 먹게 해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